부친과 모친께서는 모두 일제강점기인 1916년과 1919년에 태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누가요? 누구? 장관님의 그 부친과 선친이 저희 부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국적 어떻게 되시죠?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 국적 어떻게 되시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우리나라가 없으니까요. 다 일본 호적이 다 있죠. 아니, 제가 묻는 건 호적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니 모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의 부모님도 똑같죠. 대한민국 조선의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가 있었던 분들은 이 국적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衝突이 있었어요. 장관님, 제가 여쭙는 거는요. 장관님께서는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을, 이 변호사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 좀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일제시대 때 그럼 우리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으로 말씀하셨죠? 저 거꾸로 말씀하셨죠, 장관님? 아니, 거꾸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왜 이러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의원님의 부모가 그럼 국적이 어디입니까?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이고요. 조선이 나라입니까? 그때는 식민지가 돼버렸죠. 제가 잠시 후에 장관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런 논쟁을 정 장관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거는 맞으시고 그러면은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은 장관님의 김문수 장관님의 부친과 모친은 일본 국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용기 있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라 우리 의원님의 부모님은 장관 제가 질의한 거지. 제가 질의 받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 왜 상식적인 걸 가지고? 장관님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자꾸 하세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본인의 부모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제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적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국적입니까? 조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장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잠시 후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가 확인시켜 일단 근데 장관님이 왜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예? 일관성이 왜 없으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장관님이 아버지 어머님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으니까 일본 국적이시네요. 논리적으로 3단 논법상 그렇게 되잖아요. 의원님이 가서 호적을 떼보세요. 뭐가 되어 있나? 제가 묻는 말에 왜 답을 안 하시죠? 고향에 가서 호적을 떼보시라고. 자, 좋습니다. 차마 아버지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이라고는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억지로. 그 변호사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호적을 다 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신채호 선생님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1인자이자 근대 민족 사관을 정립한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5월 비뚤어진 역사의 긴 그림자인가 민족 반역 친일파의 후손들은 재산 찾기의 혈안이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이제 겨우 국적 찾기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국적 회복 운동에 나섰던 김상웅 당시 성균관대 견임 교수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17대 국회 개원 직후 심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33인이 무국적 사망 독립유공자의 국적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법사위 소관이라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박성재 장관님. 당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 같은 법인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국정업무가 이제 법무부 소관인데요. 그러면 오래전의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일제시대의 호적 제도를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명백히 별개의 호적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도 달랐음. 국제법상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국가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남조선 과도 정부 법률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우리 국민의 국적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정돼요. 일제시대 조선인을 불우하여 출생하였다면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하여 미군정하에 조선의 국적을 가짐으로 우리 국민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안에서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주장하는 자 등은 이미 우리 국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국적 회복은 부적절함. 국적 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국민임을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내용에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판결이 판결이 아니고요. 그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그 박기준이라는 당시 검사장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그 검토 보고서입니다. 48년도 판결 중에 뭐 저런 내용 비슷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1996년 11월 11일 선고 96-1221 판결에 하면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강원도에서 출생한 원고에 대하여 역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재헌점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이 대법원 판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가요? 이 대법원 판결 그 후 변경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2009년에 결국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국적 취득 회복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신채의 선생의 호적 등재는 이루어졌습니다. 저 다시 고용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자 일제가 무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침탈한 시기였고 상식 운운하시는데 강도가 총칼로 협박해서 집문수에 날인받아 가면 그 행위가 유효한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국가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아니, 일본.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아까도 제대로 답변 안 시간이 하시길래요. 많은데 뭘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국적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오늘 좀 정책적으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 자, 없다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 일제가 우리 선조에게 일본 국적을 실제로 부여했는지, 그래서 일본 국민으로 실질적으로 처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일제가 우리 선조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였다면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도 우리 선조들에게 적용되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본 헌법과 일본 국적법이 우리 조선인에게 적용됐습니까? 안 의원님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일본 법에 의해서 적용되지만은 조선은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서. 제가 묻는 질문. 일본 국적법, 일본 헌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됐습니까? 국적이라고 하면 제가 묻는 말이면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묻지를 마세요. 자,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간관계상 일본은 조선의 일본 헌법과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18조는 일본 시민은 하지 마시라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정하고 1898년 일본 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이 표상되는 일본 호적에 등재되어야 일본 국적자로 인정되어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와 류큐를 19세기 말에 일본 영토에 편입해서 이 두 군데에는 모두 일본 호적에 일본 국적법을 시행하고 일본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일본 국적법 시행하지도 않았고 일본 호적법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우리 선조 조상이 장관님 말씀처럼 조선인 일본 국적 보유자로 이게 일본이 처우했다면 그 참정권 행사 가능했겠네요?
참정권은 주지 않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국무단임권 어떻습니까? 가만있어, 의원님, 제가 한 말, 장관님, 시간 한 제가 말씀 드릴게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복잡한 문제,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아니, 객관적 팩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지 않습니까? 딱지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 사법제도 이거 다 넘어가 시간 관계상 태형을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태형을 조선인들에게는 모욕적인 태형을 실시한 거 알고 계십니까? 태양만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죠. 아니, 죽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았는 저 태형을 조선인에게 차별의 적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은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서 다 모든 걸 다 조선 총독부의 법률입니까? 일본 제국 의회가 만든 법률입니까? 의지한다. 일본 법률에 의지한다. 이렇게 재령은. 딱 공부하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장관님, 저 시간 관계상 저 병력 의무 부분 패스하고 외국인 등록 장관 이 시간 네네. 자, 장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제 제국의회에서 제정한 법 체계가 아닌 조선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 민사령, 조선 형사령 같은 별도의 법 체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위한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 조선인을 인민신민으로 묶는 동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본 본토 일본인과 차별했습니다. 정인섭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인이 다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일본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적법 제20조는 자기 희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일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어렵게 될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조선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 국적자로 그때 간주된 자들은 일본에 있는 자들과 조선인과 대만인 이렇게는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한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 근데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이 적용 안 됐다니까요, 장관님. 됐다니까 그러네요. 그것만 제가 자료를 저렇게 보여드렸는데도 이 자료만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 국제법 명예교수예요. 자료를 제대로 갖다 놓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아니 제가 대한민국 국적과장을 5년 한 사람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번 질의를 위해서 일본 국적법까지 제가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아니, 저도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혼자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을 자신들의 통치 범위 안에 두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한 교묘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본 관점은 일본 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고 싶어 했던 친일 매국노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며 일제에 부역한 것이 반헌법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한 입장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원천적으로 1905년 고종의 성인과 비준 없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밝혀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했던 1965년 권력적으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제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요. 심지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기인 1986년 7월 24일 우리 정부는 을사늑약과 한일 강제 합방 조약 등이 무효임을 천명하면서 과거 대한제국이 여러 나라와 맺었던 다자 조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조약 번호를 부유에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이 사실 맞죠? 네.
해당 문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의 소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8월 20일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해 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 간의 재조약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권자 관로안의 고종 및 순종 황제에 대하여 강박을 행사하여 체결된 조약이므로 현 국제법 이론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일 합방 당시의 국제법 이론에 의하여도 당연 무효이다. 1965년 6월 20일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재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